전개로 보는 세상과 함께하는 회로이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현파 형태의 전압과 전류가 가지는 시로치 그리고 평균치 그리고 파워율과 파형률에 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이제 주제들은 회로이론 과목에서 이 두 번째 주제인 정현파와 관련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평균값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이 평균값에 우리가 전기기술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주로 이 정류작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평균값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정현파를 AC를 DC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류라고 하죠. 정류. 정류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전기장치를 우리가 이제 정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정류 과정에서 이 AC와 DC가 이렇게 변환되면서 이 평균값 개념을 알아야 이 변환 과정에 대한 해석이 쉽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평균값이 가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 성분을 이제 분석할 때 필요한 개념이다. 우리 영문으로는 이제 mean value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평균값은 어떤 주기 t를 가지고 있는 이 함수 파형이 i라고 하면 이 전류라는 정현파 형태의 파형, 그 주기가 이제 t이라 그러면 한 주기 동안의 이 값을 적분합니다. 적분. 그러면 이 정현파에서 여기 주기가 한 사이클이 한 주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2분의 1은 2분의 t가 되겠죠. 주기가. 그래서 이 전류에 관한 정현파, 여기 it가 되겠죠. x축은 이제 시간에 대한 시간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현파 형태의 전류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파형을 적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값에다가 이 주기 t를 나누면 이 t라는 한 주기 동안 이 파형이 가지게 되는 평균적인 값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제로에서 이 최대치까지 im 최대치가 되기도 하고 다시 제로가 됐다가 t에 따라서 계속 값이 바뀌는데, 이것을 평균적인 어떤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이제 바로 이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은 주기 t를 가지는 이 함수에 적분을 한 다음에 적분 구간으로 나눠준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 t를 가진 함수가 이 정현파의 경우에 이 평균값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 정의식에 의해서 평균값은 이렇게 되겠죠. 또 주기 t분의 1인데, 그리고 요 정현파는 반 주기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이제 되풀이 되면서 이 두 개를 평균하면 제로가 돼 버리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파형에서 평균적인 값, 이 파형에서 평균적인 값을 알고 싶었는데 이 전체가 제로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현파의 경우에는 반주기마다 이 값을 계산합니다. 적분값을. 그래서 제로에서 2분의 t까지의 이 정현파를 적분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주기가 이제 2분의 t가 됐습니다. 분의 1이 되고, 적분합니다. 제로에서 2분의 t까지 적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류에 IDT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요 2분의 t는 한 주기가 라디안으로 이게 이제 2파이니까 반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2분의 t는 파이가 됩니다. 파이분의 1이 되고, 적분을 하는데 제로에서 2분의 t는 파이까지만 적분하면 되죠. 그리고 이 전류는 요 it는 전류의 최대치에다가 요건 이제 사인 함수니까 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요 i 대신에 요걸 대입하게 되면 im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버리고 사인 t만 남습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im이 이제 상수 개념으로 앞으로 나오게 됐고,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거든요. 근데 이 적분은 결과값이 코가 되면 마이너스 보호가 붙는다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되죠. 적분 구간이 이제 제로에서 파이까지입니다.
자, 근데 요거 계산해 보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 1.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제로를 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로가 되는데 코사인 제로는 1이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것으로 되니까, 자, 이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결국 이게 2가 되죠. 2. 자, 2가 되는데 이제 앞에 요게 붙었으니까, 그죠? 자, 요거 다시 정리해 보면 파이분의 i은 먼저 그대로 두고, 자, 여기 2가 됐죠. 2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 파이분의 2배가 된다. 최대값에 파이분의 2배를 한 게 이 정연파의 평균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략 계산해 보면 요게 한 60 몇 프로 나오거든요. 자, 파이분의 2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 정연파를 대상으로 우리가 평균값을 계산하게 됐고, 자, 한 주기 t 동안 하게 되면 제로가 돼 버리니까 두 개가 반주기 2분의 t 주기를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평균값은 1주기 하나의 주기까지의 면적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반주기 동안의 평균을 이용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평균값은 DC 형태의 전압계나 전류계는 이 평균값을 지시합니다. 이 DC 전압계, DC 전류계로 뭔가 측정을 했다. 그 측정값은 평균값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시록값 개념입니다. 자, 이 시록값은 왜 우리가 이 전기기술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기 에너지 관점에서 시록값의 개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 자, 그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I 제곱 RT라 그러죠. 저항 R 옴에 전류 I 암페어가 흐르게 되면, 자, 이런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1초에. 자, 그러면 T 시간 동안은 요 T를 곱해준 만큼 전기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정연파를 가지고 이런 값들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방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록값입니다. 그래서 이 시록값을 정의하면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총 에너지가 계산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시록값은 AC 형태의 시록값은 DC 형태의, 자, 요거 뭐 전류를 예를 들면 DC 형태의 전류와 똑같은 전기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이 AC 형태의 전기적인 값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직류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AC 계통에서 그냥 I라고 표현하면 또는 V라고 표현하면 직류와 똑같은 전기적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시록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볼도 이 전류의 어떤 심볼에다가 이 첨자를 붙이지 않고 최대치는 우리가 이제 IM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평균치는 I average,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냥 표기하면 시록값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도 이제 할 수가 있죠. 루트 민 스퀘어. 자, 그래서 이 시록값의 정의를 잘 표현한 이제 이니셜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루트 제곱근이죠. 그다음 민 평균, 평균의 m자. 자, s는 뭐냐면은 이제 스퀘어입니다. 제곱. 자, 그래서 이 시로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렸죠. 이 전류를 대상으로 시록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자, 이 전류의 순시값, 요걸 이제 제곱을 해서 이 제곱한 순시값을 적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곱한 값의 적분값을 주기 t로 나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평균값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평균값은 이 안에 t분의 1에서 0에서 t까지 idt를 계산했거든요. 물론 전류는 이제 항상 플러스 값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요 절대치를 취해주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요것은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면 시록값은 이 값을, I 값을
제곱을 했다는 게 다르죠. 어떤 플러스 값이든 마이너스 값이든 제곱해버리면 플러스죠. 그래서 이 시록값의 의미는 플러스 값일 때에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 요 민, 스퀘어까지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 이 제곱근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루트를 씌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예를 들면, 자, 스퀘어 제곱을 해서 평균값을 구한다. 제곱을 해서 평균값을 구한다. 평균값은 인테그랄 한 주기 동안 나누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루트를 씌우라는 거죠. 루트. 자, 요게 시록값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이 정의식에 의해서 이제 시록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정의식에 의해서 이 시록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 시록값은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이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기적 에너지는 줄열에 의해서 이제 소모가 되죠. 대부분. 자, RI 자성입니다. 한 주기 동안의 전기적 에너지 소비량은 요 주기를 곱해주면 되죠. 한 주기에 필요한 시간을 곱해주면 될 거고, 그죠? 자, 그것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교루 형태의, 요게 이제 직류 형태의 줄열을 계산한 거라 그러면, 자, AC 형태의 정연파에서 이 줄열에 의한 에너지를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 RI 자성에다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해야 되겠죠. 요 이제 시간 t에 따라서 AC 형태의 전류는 그 값이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이 사인 함수와 같이. 자,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취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은 요 좌변 우변을 비교해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뭐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될 거고. 자, 남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I 제곱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요런 수식이 나오겠죠. 요런 수식. 이게 평균값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됐는데, 다만 이 전류가 제곱이 됐다는 거, 그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류 값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시록값은, 자, 요 i는 요 양변을 루트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수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루트에다가 자, i는 주기 t분의 1이 이제 올 거고, 그죠? 자, 적분식이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식 어떤 이 t라는 주기를 가진 파형의 시록값을 계산하는 이 수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수식에 나온 배경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시록값은 이런 그 정의식에 의해서 이 정연파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루트 2분의 1이 대략 0.7 정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IM이라고 그러면 이 시로치는 요 최대치 IM의 대략 70%,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게 0.7 또는 루트 2분의 1이죠. 자, 요 정도 크기의 직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크기의 직류, 요거죠, 요거. 자, 요런 사인파가 이렇게 직류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시록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정의가 되면 우리가 AC 회로의 경우에도 직류 회로와 똑같은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고 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록값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그 AC 전압전류의 시록값은 루트 민 스퀘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AC 형태의 교류용 전압계나 전류계는 바로 이 시록값 형태의 값을 지시한다는 것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 AC 전압계 전류계는 측정한 결과가 시록값이다. 자,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면 이제 P라는 유효 전력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전력 P, 유효 전력은 바로 지금 이 시록값을 우리가 확인한, 자, 그런 개념으로
전압과 자 그리고 이 전류를 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유효 전력, 그래서 이 유효 전력을 우리가 이제 평균 전력이라고 합니다. 평균 전력. 자 이것은 실호 전압과 실호 전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진다는 거. 자 실호값 곱하면 실호적인 전력이 나온다. 자 그 실호적인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 또는 평균 전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호값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전력도 바로 정의가 가능하고, 이렇게 계산한 전력은 직류를 이용한 전력 계산식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왜? VI의 실호값 자체가 직류와 똑같은 정기적인 작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의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실호값과 관련해서 이 실호값은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어준 값이다. 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역으로 이 최대값은 실호치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거죠. 최대치는 실호치의 루트 2배가 된다. 자, 이것만 알면 합격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기술사를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정연파에서 실호치를 유도하는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간단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정연파에서 우리가 이제 실호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실호치 I는 자, 요 정의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요 주기는 2파이죠. 자, 요 제곱을 하고 요 오른쪽을 루트를 쓰지 않기 위해서 요걸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파이 분의 1이 되고, 적분은 제로에서 2파이까지 이제 적분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I 제곱은 요 I는 자, 요게 IT죠. 자, 요거 이 X축이 이제 시간 T를 의미하는 거고. 자, 요것은 최대값의 사인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IM은 요 앞으로 나와 버리고 사인 세타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사인 세타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제곱 T가 되겠죠. 자, dt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사인 제곱 T를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요 사인 제곱 T를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좀 바꾸어주는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요 사인 제곱 시타는 삼각함수 정리에 의하면 자, 이런 수식이 있죠. 사인 제곱 T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하고 2T가 됩니다. 이렇게. 자, 물론 요 시간 T 대신에 이 각도 세타를 이용해도 마찬가지겠죠. 사인 제곱 세타는 자, 2분의 1 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2 세타. 자, 근데 여기서 dt라는 이제 미소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t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파이분의 im은 이제 상수로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 사인 제곱 t 대신에 이제 요걸 대입을 해야 되죠. 자, 대입을 하면 이제 앞에 또 2분의 1도 앞으로 와버리고, 자, 요걸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요 앞에 거 적분하면 1은 1을 적분하면 t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t가 되고, 자, 마이너스, 자, 요거 적분해야죠. 자, 요거 적분하면 코사인 2t를 적분하면 요 상수는 밑으로 분모로 와버리고, 그죠? 2분의 1 사인 2t가 되죠. 자, 그럼 요 2분의 1을 이제 앞으로 내버리면 요게 4파이가 되고, 요 2분의 1과 2분의 1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t 마이너스 사인 2t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적분을 어디까지 하느냐? 제로에서 2파이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4파이분의 im은 그대로 올 거고, 2파이를 넣으면 요게 2파이죠. 그죠? 2파이. 사인 2파이의 2배다.
2파이가 360도니까 360도를 정수배를 하면 1배, 2배, 3배, 4배. 2파이의 정수배는 2파이 자체가 사인 값이 제로니까 정수배를 해도 제로죠. 그래서 자, 요거 대입하면 요것은 제로가 됩니다. 이게 제로. 자, 마이너스 t의 제로냐면 제로 될 거고 사인 제로도 제로죠. 요거 필요가 없죠.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로가 돼 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이 파이만 남게 되네요. 자, 다시 써보면 이것은 이 파이만 남는다. 자, 분모하고 이제 계산해 보면 이 파이가 아니라 이제 2가 남죠. 2. 자, 요 2 파이가 남나요? 자, 그러면은 요 i 제곱은 2분의 im이 되죠. 그죠? 2파이 4파이 2만 남죠. 예, i 제곱한 값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느냐? 양변을 루트 취하면, 자, 요거 루트 취하면 루트 2분의 im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최종값이 2분의 이제 im인데, 자, 이 실효값과 관련해서 이 정연파의 이제 실효값은 이 실효값은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이 수식. 자, 요것만 이제 잘 기억하면 기사 자격, 전기기사 자격 취득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기술사를 도전하시는 이제 분의 경우에는 자, 이 실효치를 유도하는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연파 형태의 전류값을, 자, 이걸 IT라고 하죠. 전류. 정연파입니다. 자, 그리고 X축은 시간이라는 변수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연파의 실효치는 요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양변을 일단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루트를 계속 표기해 줘야 되니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요 양변을 제곱하면 자, 이 루트 날라가고 이 루트 안에 있는 값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t분의 1에 0에서 주기 t까지 i 자승 d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순시치 형태의 전류 it는 최대값에다가 sin t 함수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걸 만약에 각도 앵글의 관점에서 이제 보면 sin 세타에다가 d 세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 x축을 세타로 잡아주면. 자, 근데 뭐 이 영상에서는 시간 t의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효값 구하는 이 기본 공식의 수식에 이 순식값을 대입하면, 자, 이걸 대입하면, 자, 그리고 이 주기 t도 정연파는 주기가 2파이죠. 그리고 주기의 반이 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수식은, 자, 이걸 아래쪽에다가 적어 볼까요? 자, 이것은 주기 t가 2파이가 되고, 자, 그리고 i 대신에 이제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최대치를 제곱해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최대치의 제곱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적분 주기 t까지 적분하는데 이 주기도 요 주기도 2파이로 바꿔 버리는 게 좋겠죠. 2파이. 자, 그리고 요거 제곱해야 되니까 im은 제곱해서 앞으로 나갔고 사인만 남았죠. 그래서 사인 제곱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인 제곱을 직접 적분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삼각함수 공식 중에 하나를 이제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공식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사인 제곱 t는 2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 코사인으로 됐는데 대신 2t로 변했습니다. 자, 이런 수식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의 적분을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바꿔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 이제 상수로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 2파이분의 im 자승이 되고 자, 요거를 적분하면 2분의 1 자, 2분의 1도 2분의 1
요거 적분하면 t죠, t. 마이너스, 자, 요거 적분할 때는 항상 요 개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역수가 되죠. 요게 앞으로 나오면서 역수가 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죠. 사인 t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적분값을 구해야 되죠.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느냐.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해야 되죠. 자, 요건 이제 상수 개념으로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적분값을 이제 보면, 먼저 이제 2파이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2파이. 여기 2파이가 되고. 자, 그리고 사인 2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파이는 제로죠, 제로. 제로가 되버리죠. 2파이만 남고.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대입해 주면, t에 제로 대입하면 제로 되고, 그죠? 사인 제로는 역시 제로죠. 그래서 요거 대입한 것은 다 제로가 되버리죠. 그래서 결국 요거 대입했을 때 요 값만 남죠. 2파이. 자,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었고, 요거. 자, 그리고 앞에 상수가 있었다 이거죠. 2파이분의 im 자승이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2 날아가고, 파이 날아가고, 2분의 im만 남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 제곱이 이 값이니까, 자, 정리해보면, 자, 이 실호전류 제곱 했더니 이제 요 값이 나왔다 이거죠. 2분의 im이 나왔다. 그러면은 실호치 i는, 자, 루트 서로 해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 유도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술사 대비 하시는 분은 이 과정을 조금 눈여겨보시고, 특히 요 삼각함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이 과정을 풀어갈 수 있겠죠. 자, 요 수식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 이 실호값을, 자, 이 유도하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전기기사 수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 결과값만 잘 이해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현파의 실호치, 그리고 평균값. 자, 얘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이 파고율과 파형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율과 파형률은 1에 가까울수록 평탄한 파형이다. 우리가 정현파를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이 직류와 같은 그런 아주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일정한 그런 파형이 된다는 거죠. 이 1에 가까울수록 정말 그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고율 개념은 가장 큰 이 최대치가 실호치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지, 실호치에 대한 최대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파고율입니다. 파고율. 자, 근데 이제 정현파를 대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정현파의 최대치는 Vm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죠. 자, 그리고 실호치는 루트 2를 나눠준 값이니까, 자, 요거 이제 두 개 계산하면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현파의 파고율은 루트 2다. 자, 루트 2는 1.414죠. 1.4 정도. 자, 그리고 파형률은 실호치가 평균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큰지, 자,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개념이 파형률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파고율과 파형률은, 자, 이 순서도 좀 이렇게 자, 이 순서대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파고율, 그 다음에 파형률, 고, 형. 자,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보면 정의도, 자,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최대 실효, 또 실효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실효 평균. 자, 이게 뭐냐면 최대치가 이제 가장 크거든요. 이걸 1로 했을 때 실효치는 루트 2분의 1이었고, 자, 루트 2분의 1을 계산해 보면 약 0.7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 실효치가 0.7 정도가 나와요. 최대치를 1로 했을 때. 자, 그리고 최대치를 1로 했을 때 실효치가 0.7이고 평균치는 0.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순회로 최대치, 그 다음에 실효치 0.7, 그리고 실효치, 평균치. 자, 이런 상대적인 구조를 가지고 좀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형률을 이제 계산해 보면, 실효치는 최대치의 루트 2분의 1이고, 평균치는 우리가 파이분의 2였죠. 최대치의 파이분의 2배가, 파이분의 2배가 평균치였으니까. 자,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2 루트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조금 복잡해진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파고율과 파형률은 최대치, 실효치,
평균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뭐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파형별로 시로치 및 파형률에 관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파의 경우에 이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자, 이것처럼 이 마이너스 영역에서도 플러스의 값이 정류되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정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전파 정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파 정류에 대한 이 정연파에 대한 평균값과 시로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평균치는 파이분의 2가 됐고, 시로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반파가 이제 문제가 되죠. 반파는 이 마이너스 극성일 때에 이 출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반파는. 자, 이건 없는 거죠. 자, 이 플러스 극성일 때는 정류가 돼 나오고, 또 마이너스 극성일 때는 이게 없고. 자, 이게 이제 반파 정류다 이거죠. 반 사이클마다 출력이 나오는. 저걸 이제 반파 정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반파 정류일 때의 값은 전압이든 전류든 전파 정류일 때의 2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게 아닌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영상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 개념은 우리가 그 평균치의 정의가 이런 거였잖아요. 전류를 예를 들면 전류 I의 평균치는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었죠. 주기에 대해서 나누고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는데 자, 이 전류값을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전류값을 순식값을 취해줬죠. IDT.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평균치의 경우에는 이 적분값 안에 있는 이 전류와 이 평균 전력이 같은 급수였습니다. 근데 이 시로치의 경우에는 좌측의 시로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우측은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은 굉장히 그 물리적으로 전기공학적으로 의미가 이제 다른 거죠. 자, 이런 어떤 시로치에서는 이 I와 이 시로치 대문자 I를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반파일 경우에 이 시로치를 구할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파의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극성일 때 출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반파 정류의 경우에 평균치는 자, 이런 어떤 정의식에 의해서 반파의 경우에는 뭐 이게 전파 정류보다 2분의 1이 없어진 거니까 평균치는 바로 요거의 2분의 1이 되지만 시로치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좌우측의 수식의 의미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루트 안에 제곱으로 되어 있고 이걸 적분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 시로치에서는 이 반파 정류의 어떤 효과를 전기적인 효과를 반영하려 그러면은 하나를 양쪽을 다 제곱을 했어. 그러니까 좌측을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죠. 우측을 제곱하면 루트만 날아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로치 제곱을 하고 전파일 경우에 시로치를 제곱을 하고 자, 그리고 요 값에 2분의 1이 반파 정류가 되는 것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파일 때의 시로치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자, X는 요렇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우리가 이 그 시로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극성일 때의 이 에너지 현상하고 마이너스 극성일 때의 에너지 현상을 반파가 되면 전파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극성에서도 이게 출력이 나왔지만 반파의 경우에는 이게 없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분의 1이죠.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는 그리고 시로치의 정의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2분의 1이라는 것을 언제 반영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죠. 요 2분의 1을 이 I에다가 2분의 1을 할 건지 자, 양쪽을 제곱하고 같은 레벨로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값을 2분의 1로 할 건지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로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관점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R만 있는 전기 회로에 R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R분의 V 자승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V 자승끼리 비교해서 2분의 1, 3분의 1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 일대의 시로치를 제곱했어, 일단. 자, 그리고 반파 일대도 제곱하죠, 제곱. 이렇게 놓고, 요 제곱한 값의 2분의 1로, 자, 이 등식을 마련해 주어야 이 반파 일대의 시로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반파 일대의 시로치를 x로 했을 때, 자, 요 제곱이 요게 되니까 2분의 1 루트 2분의 vm 자승이 되죠. 자, 요것은 이제 4분의 1 vm 자승이 되죠. 자, 그러면 양쪽에 루트 취해주면, 자, 좌측은 이제 x가 나올 거고, 그죠? x는, 요거는 루트 취해주면 2분의 vm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반파일 때의 시로치는 2분의 vm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루트 2분의 vm, 요것의 2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전파 정류의 반이 없어진 거니까, 반파는. 그게 아니었죠. 2분의 1로 바뀌었죠. 그 이유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화면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 이게 도저히 좀 이해가 어렵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이 테이블을 암기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이 이제 좀 이게 와닿는다 하시는 분은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 수식을 기억해야, 요거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요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2와 루트 2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판단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본인 여건에 맞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주기함수 중에 파형이 삼각파일 경우와 구형파일 경우의 시로치와 평균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로치를 구하는 이제 수식은 자, 요거였죠. 루트의 순식값의 제곱이라는 거. 루트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삼각파를 보면, 자, 이 삼각파의 이제 x축은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잡았고, 자, 그리고 요 y축은 전압을 기준으로 이제 했네요. 자, 요 순시치를 이제 vt라고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 vt는 전압의 최대값 vm에다가 사인 t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삼각파의 경우에는, 자, 요 위에와 아래쪽 것은 이제 같은 삼각파인데 방향이 좀 다르죠. 이쪽. 근데 그 결과값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파를 가만히 보면, 요 빗변의 기울기를 보면 주기 t분의, 자, 요 삼각파의 이 톱니바퀴 형식의 삼각파는 주기가 t죠. t마다 이 삼각파형이 되풀이되니까. 자,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주기 t분의, 자, 요 높이가 얼마죠, 이게? 자, 전압의 파형을 이렇게 주어졌다면 요게 이제 vm이 되겠죠, vm. 그러면 요 기울기는 t분의 vm이 될 겁니다. t분의 vm은, 자, 요건 이제 상수죠, 상수. 주기 t 정하고 최대치 정해지면 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좀 더 간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수는 1이라고 하자 이거죠. 1. 주기도 1이고 최대치도 1이다 이거죠. 1. 자, 이걸 1로 했습니다. t도 1, 최대치도 1. 자, 그러면 요 기울기는 t분의 vm인데 1이 됐습니다. 요건 이제 기울기가 1이 됐죠. 1. 그리고 이제 요 변수가 t니까 그냥 t가 되겠죠. t. 1t인데 뭐 1은 뭐 표현 안 해도 이게 1이니까 그죠? t가 되겠죠. 그래서 요 v제곱 대신에 t제곱이 들어가게 되겠죠. t제곱.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v를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v는, 자, 여기다가 적어 볼까요? 자,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적지 말고, 자, 요걸 하면 t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t3승이 되죠. 자, 요걸 이제 적분을 하는데 0에서 t까지. 근데 요것도 1로 하기로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한다. 자, 그러면 요 값은 3분의 1에다가, 자,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의 3승은 1이 될 거고, 그죠? 제로 0은 제로 되니까
자, 요것은 3분의 1이 될 겁니다. 주기 t를 1로. 자, 적분하는 구간도 요 t를 1로.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3분의 1만 딱 나왔다 이거죠. 자, 요것을 루트를 씌워줘야 시로치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 루트 씌워주면 요게 시로치 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1은 루트 3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요 값이 이제 바로 삼각파의 경우에 시로치가 되는 거죠. 자, 요 값이 나왔죠. 우리가 그 최대치를 1이라고 가정했는데 요게 VM이라면 뭐 이거 VM 적어주면 되니까 그죠? 루트 3분의 1에다가 VM을 였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 내용들을 실제 이 객관식 평가에서 이렇게 다 떠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삼각파의 경우에는 이 삼각파의 이미지를 좀 떠올리고, 자, 요거의 기울기가 앞에 어떤 상수가 있든 이 기울기가 어찌게 되든 t dt다 이거죠. t 함수다. 삼각함수의 이 빗변 자체가 t 함수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적분해서 루트니까 저 이해해야 되겠죠. 시로치는 제곱의 적분치를 루트한 값이다. 물론 뭐 이 주기 t 시간 동안 이렇게 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 dt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t의 적분은 t가 아니고 여기 t 제곱이죠. 그죠? 이 시로치에서는 루트 안에 이 값을 제곱을 항상 해야 되니까 그죠? t 제곱으로 해야 되고, t 제곱의 적분은 3분의 1 t 3승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 이제 0에서 주기 t까지 이제 대입하게 되면, 자, 요것은 이제 1이 돼버리고 그죠? 3분의 1만 남게 되는데, 자, 요것을 결국은 이제 루트 취한 값이 시로치가 되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될 것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 3이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날아가고 루트 3만 분모에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균치 시로치라고 하는 게 최대치의 얼마인가를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이니까 그 VM의 루트 3분의 1이다. 자, 이런 과정으로 좀 기억하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나. 자, 근데 뭐 그것 자체도 나에게 좀 복잡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결과값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잊어버리는 순간 틀리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답을 찾는 정도의 기억은 남을 것이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은 이 영상 보시는 분이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형파입니다. 구형파는 뭐 이런 거죠. 이게 자, 구형파는 항상 크기가 같은 거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같다. 자, 이런 구형파가 있다면 이 구형파의 크기가 만약에 이제 VM이라면 그건 뭐 항상 같은 값이 같으니까 VM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시간이고, 자, 이게 전압이라고 한다면 항상 같은 값인데 그걸 VM이라고 하자 이거죠. 최대값. 자, 그래서 이것은 정형파에서의 이 최대값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VM이 될 것이다.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니까. 자, 그리고 요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부호만 달라질 뿐 그 크기는 평균이든 시로든, 우리가 평균치와 시로치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그 파형이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와 시로치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구형파처럼 시간에 따라서 늘 일정한다면 평균과 시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VM만 남는 겁니다. 평균이든 또 시로든 VM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형파는 이 구형파의 어떤 캐릭터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 평균치와 시로치를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각파의 평균치를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심플하죠. 우리가 VM이 이 값인데 뭐 VM을 우리가 이제 구형파의 VM이라고 보면, 자, 요런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다. 그 중에 삼각파는 2분의 1이죠. 자, 요 구형을 보면 2분의 1.
자, 요 사각형의 2분의 1이 또 여기. 자, 요것도 딱 2분의 1입니다. 그럼 구형파를 우리가 이제 VM이라고 했는데, 요거에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에 2분의 1이죠. 요 면적은. 자, 그래서 삼각파의 경우에 평균치는, 최대치에 항상 2분의 1이 된다는 거. 자, 이 루트 3이 되는 것만 이게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본 겁니다. 실제 요 V 값에다가 t 제곱 dt를 넣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t 제곱을 넣었더니 적분하니까 3분의 1이 되는데, 그게 또 루트를 취했으니까 루트 3분의 1이 됐다. 자, 요 분모가. 자, 요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요거 하고, 자, 요 부분. 그리고 반파의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 전파에 2분의 1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게 요거죠. 자, 요 부분. 요거에 2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반파 정리에서는. 요거에 2분의 1이 아니고, 요거에 2분의 1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2분의 VM이 된다는 것. 자, 요 부분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이 파형에 대한 시로치와 평균치, 그리고 파고율, 파형률은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연파와 관련해서 이 시로치와 평균치, 그리고 파고율과 파형률에 관한 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